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늘 오르는 김치는 우리 문화가 담겨있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로부터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계 시장에서는 최고의 건강식품이자 한류의 대표 음식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산 수입 김치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치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세계김치연구소의 박성훈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세계김치연구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세계김치연구소는 그 2010년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그 김치에 대한 그동안 그 연구가 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그 이공학적인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김치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국제 연구기관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치의 국내 소비량이 이제 갈수록 줄고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배추와 김치의 주 소비처인 음식점에서마저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조사를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151개의 수도권에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전체 그 외급식 업소를 대표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조사 내용을 보니까 김치를 찾는 손님이 한 19%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직접 담가서 그 서비스하지 않고 상품 김치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87곳 정도 그 상품 김치를 제공하는 식당 중에서 56곳은 수입 김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뭐 아시다시피 중국산 수입 김치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 이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외급식 업소를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부나 우리 연구기관들이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치 산업이 그야말로 위기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치 소비량, 국내 김치 소비량 그리고 상품 김치 시장 규모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좀 추산을 해봤는데요. 2018년 작년에 한 180만 톤 정도가 소비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2010년도에 한 200만 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8, 9년 사이에 한 연평균 한 1.3% 정도 이렇게 매년 1.3%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인당 소비량으로 본다면은 작년에 한 연간 1인당 36.6kg 그 정도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할 만한 이 변화가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이 소비 감소 추세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추세 꺾였네요. 변동하는 예.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김치 시장 활성화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보자면은 쌀 소비량도 함께 이제 급격히 감소하다가 감소 추세가 멈춘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쌀밥과 있던 김치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소비자들이 그 이제 함께 변하니까 최소한의 요구량이 있지 않나. 이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점이 오지 않았나.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지난 10년 동안에 1년에 1.3% 전체 한 10%가 줄었다. 이것은 인구 감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이지만 그 감소 추세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꺾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치 소비 구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소비량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은 이제 감소하지만 사 먹는 김치, 즉 상품 김치에 대한 선호도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 소비량 중에 우리가 한 60% 정도가 가정이나 아니면 업소에서 직접 담근 김치고요. 그리고 한 40% 정도, 저희 추계로는 38%로 추계를 합니다만, 한 40% 정도는 그 상품 김치, 시장에서 구입하는 김치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상품 김치 비율을 상품화율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그것이 그 지난 한 8년 정도 사이에 27%에서 38%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화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재화가 상품화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타는 사람이 없듯이 앞으로도 그 김치를 이제 직접 담그지 않고 거의 대부분 사 먹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 가정용 상품 김치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이런 것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전체 그 김치 소비량 중에서 그 가정에서 담그는 양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정에서 담가 드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대부분 그 김치를 구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가정용 상품 김치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인구 추세를 보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한 60% 가까이 1인, 2인 가구 합치면 60% 가까이 되고 이제 한 20년 뒤에는 70%를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는데 1, 2인 가구의 가구원 1인당 김치 소비량이 한 4, 5인 가구의 1인당 소비량보다 더 많게 이렇게 저희가 그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데이터인데 제 생각에는 가족 수가 많으면 가구원 수가 많으면 반찬 종류가 많아지고 그 중에서 이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살 때는 반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치가 가장 훌륭한 반찬 식품으로 또 요리도 해 먹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1, 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가정용 김치 시장이 더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용 상품 김치가 이제 시장이 성장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김치가 자연 발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아니면 이제 김치 원부 재료에 있는 그 유산균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이제 김치가 만들어지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 김치 맛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종균이라고 하거든요. 유산균을 김치 제조용 유산균 종균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 종균을 투입해서 좋은 맛을 내는 김치를 상품으로 내는 이런 경향이 이제 뚜렷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포기김치 주로 이제 김장할 때 많이 하고 평소에도 포기김치를 많이 담그는데 앞으로는 이게 썰어서 이제 그러니까 맛김치라고 하죠. 그래서 간편하게 담그는 가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또 포장도 소포장이 되기 때문에 작은 포장에 또 포기김치를 담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썰어 놓은 김치, 맛김치가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포장에서도 말이죠. 그 우리 소비자들이 그 김치의 숙성도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치의 숙성 상태 또는 어떤 맛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품질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좀 앞으로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또 김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그 원거리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 기간 냉동을 해서 수송을 했다가 그 소비 직전에 또 이 해동을 해서 그 소비하는 그런 그 냉동 김치도 앞으로 선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김치 수요 그리고 김치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그 상품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앞장서서 그 저염 김치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연구소의 통일된 입장은 아직 없고요. 예, 저희도 저염 캠페인 사업을 또 저희 연구소 연구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입장은 없고 제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식약처에서 이제 저염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식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발할 당시부터 그 학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저감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캠페인의 어떤 배경인데 사실상 그 나트륨 섭취로 인해서 어떤 성인병이 얼마나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그 증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나트륨 섭취량이 일정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도 효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인병 환자들이 줄어들었는지 또 그것도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염화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저염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김치에 대해서 보면 김치가 너무 이렇게 싱겁게 되면 잡균들이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많이 자라서 김치 맛을 좋게 해야 되는데 잡균들이 많이 자라서 요즘 이제 저염 김치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상품 김치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 보면 맛이 그렇게 좋지 않은 처음 뜯었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너무 염도를 낮추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염화가. 또 김치 같은 경우는 이 칼륨의 함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비율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가 좀 짭짤해도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트륨 과다 섭취에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김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저염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그 어떤 음식을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주권이거든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고 정부는 그 어떤 그 나트륨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나트륨 함량을 줄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좀 순수하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식약처는 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 좀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과징금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 준사법기관에서 그 어떤 캠페인, 어떤 운동을 한다면 김치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압박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그것도 역시 김치 제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약처 공무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저염화 사업에 대해서 그 보건 건강의 관점과 그다음에 그 김치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의견이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전체적인 김치 소비량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비하는 부분은 줄었지만 그 김치 수입량은 늘고 있고요. 지난 1분기는 역대 최고치인 7만 5천 톤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입 김치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그 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수입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한 25만 톤 그리고 작년에는 29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이건 우리나라 그 작년 기준으로 그 전체 소비량의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품 김치 기준으로는 42%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외급식에서 소비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이게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김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열매를 중국 김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상품 김치의 이제 수요나 소비가 늘어나는데 수입 김치가 그 과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우리 수입 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요. 대부분이 아마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김치가 언제부터 우리 식탁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는가요? 중국산 김치가 그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한 2003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입 김치는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부 반품되는 거, 그러니까 역수입돼서 이제 데이터로 잡히긴 하지만 100% 상업적으로 수입되는 건 중국산이고요. 예. 근데 2003년도가 이제 그 김치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그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또 원부 재료 가격 변동이 워낙 국내가 심하니까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한 그 시점이죠. 그 중국산 김치는 당초에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업체를 설립해서 이렇게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현지 중국인들도 김치 사업에 많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가 가서 개발해서 수입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그 외식업체들은 지금 엄청난 그 단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외식업체 주로 이제 한식 땅에서는 김치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 외식업체 입장도 좀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입 김치가 갖는 이제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입 김치가 공세가 이제 거세지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국산 배추의 소비가 이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뭐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작년에 29만 톤의 김치가 수입됐고 또 올해는 이제 30만 톤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것을 배추로 환산을 하면 한 35만 톤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배추 생산량의 한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국내 배추 생산량의 15% 정도가 또 외국에서 수입된다는 그런 꼴인데 그러면 국내 배추 농가들의 어떤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고 김치 제조에 들어가는 여타 그 채소들
채소들의 수요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농가 소득 증진이나 안정화 측면에서도 이 김치 수입 김치 문제 이것이 좀 시급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입 김치와 이제 국내산 김치에 대해서 그 위생 그 안전 측면에서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산 김치가 그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꼽자면 그 위생 규제에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국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HACCP를 이제 강제적으로 반드시 그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샘플 검사를 해서 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수입 김치에 대해서는 HACCP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입되는 건에 대해서 전수가 아니고 일부 건에 대해서 샘플 검사를 하죠. 그래서 그것만 통과하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국내 사업자들하고 외국 그 중국 김치 사업자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규제가 이중이 아니고 좀 비대칭적인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규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국내 사업자들이 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게 HACCP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제 설비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전담 인력도 좀 갖추어야 되고 또 이게 계속 그 매일매일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그 기록을 남긴다든가 하는 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또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 비대칭 규제를 하는 경우는 이 한쪽 일부분 좀 발달이 더딘 성장이 더딘 그런 산업 부문에 대해서 성장을 좀 북돋기 위해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면제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산 김치가 일종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역특혜를 받는 거죠. 역특혜. 우리 업자로 얘기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좀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HACCP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제조 공정마다 위의 요소가 많은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김치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식품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HACCP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것이 적용이 돼서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입된 김치에는 그것을 면제를 해준다. 그것은 상당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내 업계에서는 그 수입 김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HACCP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고 중국산에 대해서 그 HACCP를 적용 안 하려면 우리도 좀 적용을 안 해달라 이런 의견이 높습니다. 산업자 측면에서는 이제 양쪽이 공평하게 적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게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공이 적용하는 게 좋죠. 맞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국산 김치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평소 그 국내 김치 산업의 침체나 수입 김치의 이제 파상적인 공세에 맞춰서 수출로 적극 맞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수입량이 워낙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치 분야에서 그 무역 적자가 상당한 폭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450억 원 정도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입을 좀 줄이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은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수출을 하면 또 무역 적자가 해소되고 흑자로 반전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자유 시장 경제 또 우리 WTO 체제하에서는 수입을 그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치 분야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수출 위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김치 수출이 좀 부진했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로 그 일본으로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은 일본의 엔화가 그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그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일본으로 수출 채산성, 대일 수출 채산성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우리 업계가 스스로 수출을 안 한 것이죠. 수출해봤자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일본 이외의 기타 국가로 이제 눈을 돌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수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엔저 추세가 좀 약간의 반전이 되면서 작년에는 좀 수출이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외 수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일본으로의 그 의존도가 한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는 한 60%까지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기타 국가로 수출하는 비율은 한 7%에서 최근에는 한 42%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출 대상 국가도 31개 나라였거든요. 2005년도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도에 75개 나라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그래서 일종의 수출 다변화에 크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지금 한 개 나라당 평균 수출액이 13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을 제외하면 기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금액이 평균 5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출 대상국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이 한 개 국가당 수출액을 늘리는 것이 아마 그 모두가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치 수출이 줄었다가 이제 최근에 김치 수출이 이제 다시 증가를 했다. 이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던 그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업계에서 그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업계의 노력이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엔저 현상이 조금 둔화됐다 하는 측면.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방탄소년단 지금 그룹이죠. 그래서 그 해외 공연이 또 작년에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보드 차트에도 그 상위권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우리 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김치 수출액이 반전을 하고 증가를 한 것도 긍정적이지만 이제 무엇보다 수출 상대국이 늘어난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봐지네요. 우리 이제 정부도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이제 수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어떤 대책들을 하고 있는가요? 정부가 지금 수출 물류비 지원이 그 한 9% 정도 수출액의 9%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배로 올리기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가보면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김치라는 이 표기를 한글로 브랜드를 자기 그 김치 포장에다가 한글로 한국김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 명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이거를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김치 산업의 발전, 특히 수출 증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김치의 수출 확대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 외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략 수출 전략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불만인 것은 국가별 수출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수십 배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개 성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성이 없죠. 그런데 그 중국 전체에 대해서 수출 전략을 논하는 그런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을 좀 반성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우리 업체들이 그 일단 수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무 교육을 좀 그 내실 있게 좀 서비스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업체들이 그 다른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전시회, 박람회, 그러니까 푸드 엑스포에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말이죠 그 준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해외에 나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그냥 앉아 있는데 또 방문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정작 그 수출 상담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해외 박람회 나가기 전에 미리 바이어를 섭외해서 거기서 만날 약속을 하고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 나가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바이어를 만나면 그분들을 뭐 거기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체로 그래서 그분들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또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전문 지식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그 박람회 참가가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 지식에 대한 이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해외 박람회를 좀 사전에 준비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는 그것이 하나의 그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국가별 수출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해외 도시별 또 그리고 도시에 있는 어떤 마트를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이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수출이라는 개념은 그 각 도시에 대한 수출액을 다 합계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도시의 어떤 마트,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업계에 그 실효성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어떤 마트가 그 어떤 제품을 지금 취급하고 있다. 또 가격이 어떻다. 또 그 마트에 찾아오는 그 고객들은 어떤 성향들이다. 어떤 소득이 어떻고 이런 것들 어떤 맛을 또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우리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저희 그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뭐 1년에 한 편씩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된다면 좀 방대한 지역과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서 도시 맞춤형 또 도시 안에서도 시장 맞춤형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 마케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포지셔닝을 해서 그 상품을 만드는 그것이 마케팅 기본인데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특정 도시의 어떤 마트에 안착을 해야 다른 도시 또 다른 소비자층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세계 전체를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베트남 시장을 좀 돌아봤는데 베트남에는 이제 CJ 비비고 김치가 현지 생산을 합니다. 거기는 현지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 현지인들이 그 고수라는 그 향신 채소가 있지 않습니까? 허브 그거를 많이 먹고 있어서 김치에 고수를 넣은 그 고수김치라든가 베트남 사람들이 불교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수산물 육류를 안 넣은 그러니까 김치의 경우는 젓갈을 안 넣은 거죠. 예, 그런 젓갈을 안 넣은 그 채식 김치라든가 또 제품 형태로 보면은 그 포장이 상당히 소포장입니다. 주로 100g 단위 아니면 많으면 500g이고요. 주로 200~300g 단위 포장들이 많이 팔리는데 소포장으로 많이 팔리고 또 그 포기김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주로 맛김치, 썬김치로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CJ 비비고가 베트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7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고 또 그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으로 보면은 지금 대상의 종갓집에서 상당량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그 대상 종갓집에서 수출한 김치가 현지 생산한 것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 많게는 3배까지 비쌈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도 역시 소포장이라든가 그 맛김치 위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수출 활성화 전략이 이제 그 전략적인 방안이 전략적인 것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을 나누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새로운 상품, 어떤 상품들이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수출을 하기 위한 김치 상품의 어떤 상품성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현지인들의 식기호를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국내 사업자들은 그냥 우리 먹던 대로 수출해도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현재 교민들이 주로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공략해야 될 대상자들은 이제 현지 원주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그 수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지인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포장이라든가 포장 용량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김치를 생식을 하죠. 다수가 김치를 그대로 먹고 일부 이제 그 김치찌개라든가 볶음이라든가 이런 요리를 해서 먹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김치를 생으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가까운 뭐 중국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찌거나 그 삶거나 어떤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해서 먹죠. 그래서 김치도 역시 그 일단 불에 올려서 먹는 문화가 있는데 김치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 먹어야 맛있는가, 또 현지 어떤 식문화, 어떤 요리 문화 이것과 좀 결합되는 이런 정보도 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김치 산업의 현황하고 수입, 수출 전략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김치 종주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김치 산업의 내실을 지키고 고품질화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우리 먹고 있는 김치의 종주국인 건 사실입니다만 좀 더 그 김치 산업을 육성하고 또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또 해외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종주국 관념에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김치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
그 온대 지역에 그 사계절이 있는 계절 변화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겨울철에 그 신선 채소를 이렇게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발명품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발효 채소, 채소 발효식품 그리고 또 절임식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그 파오차이라고 하죠. 파오차이 그 장절임도 있고 또 초절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일본에서도 또 자기네 나름대로 츠케모노 같은 것들 먹고요. 독일에서는 또 사우크라우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채소 발효식품의 보편성 속에서 우리 김치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치도 그 뭐 수천 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는 무 같은 채소들을 중심으로 염장해서 염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금물에 담가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추 김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들어와서 됐고 또 거기에 젓갈이 들어가고 또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한 거는 또 조금씩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빨간색 배추김치가 성립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고춧가루라든가 아니면 이제 젓갈 또 배추 그 자체들이 우리가 반도국가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 요소가 교차되는 그런 반도국가의 특성 때문에 우리 민족의 슬기를 발휘해서 이렇게 발명해낸 식품이라는 입장에서 종주국 관념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좀 채소 발효식품의 어떤 보편성이라는 입장에서 김치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김치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먹고 있는 김치의 어떤 그 원산지인데 이 김치 전통의 좀 어떤 계승 발전이라든가 또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산지에 대한 지리적 표시대라든가 또 아까 그 수출에 대한 어떤 보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 김치 분야의 어떤 품질 차별화뿐만 아니고 또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R&D 개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또 2020년까지 그 김치의 품질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국내 김치 업계의 그 희망사항은 지금 김치 원료 주로 이제 배추 가격이 매년 변동폭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가 상당히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배추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김치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배추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정에서 김치를 안 담근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상품 김치 가격은 일정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많이 올리더라도 많이 못 올리니까. 그래서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김치가 잘 팔리는데 이익이 많이 남지 않고 그다음에 배추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정에서 이제 많이 담가 먹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팔린다 그거죠. 그래서 업계가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상당히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김치 업계에 대해서 그 배추 수급 조절에 버금가는 좀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이 이제 등락이 심한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아마 배추가 전 세계 농산물 중에서 우리 국산 배추가 제일 가격 변동폭이 많은 그런 농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도 이제 점점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인데 우리 김치도 아마 그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제품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요즘 그 소비자들이 날이 갈수록 그 똑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인터넷망이 많이 보급돼서 또 스마트 기기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 표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희 연구소에서 그 외부 대학과 공동으로 그 캡사이신 그 매운맛에 대한 어떤 측정 그 어떤 기술 분석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정밀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맛과 향에 대한 어떤 표준 지표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그 김치 제품의 어떤 포장에다가 이 김치는 매운맛은 어느 등급이다. 예. 이렇게 표준화된 지표를 표시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더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믿고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치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지켜보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먹을거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밥과 김치 위주의 우리가 식단이었는데 최근까지 그 김치 소비량 또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김치가 좀 열등한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 증가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이제 더 이상 섭취량이 감소하지 않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김치 소비량 중에 상당 부분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상품 김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치 사업하시는 분들은 김치 시장 규모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가지시고 사업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신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규모를 키우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치 유산균은 그 짜고 매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유제품의 그 유산균 제품보다는 더 장 내에서 강인하게 버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려면 가급적 김치를 통해서 유산균을 섭취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죽은 유산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요리해 드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김치를 드셔서 건강 장수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식탁의 대표 주자 김치의 우리가 몰랐던 세상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우리 식탁을 점령해가는 수입 김치에 우리 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최근 내놓은 김치 산업 육성 방안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우리 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애정과 성원을 보낼 때 김치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김치 종주국으로서 국제적 위상도 확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